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3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그리고 이제는 마감됐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3개월 진행하는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다수 기록을 해드렸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이미 생방송과 그리고 제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께서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제 적중 게시글 따로 다 모아놨습니다. 요거 링크는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생각보다 형들이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해당 그 날짜들과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고요.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꼼꼼히 또 투명하게 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형들 그런 게 있어요. 숲TV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댓글 조작, 그 다음에 채팅 조작 이런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유튜브처럼. 그만큼 조금 더 신뢰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단기 패키지, 나는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단위로 끊어서 받아보고 싶다 또는 하루 패키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숲TV 오셔서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최근 흐름만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제가 매년 지금 방송 횟수로 4년 차인데요. 네, 4년째 맞이하는 NBA 시즌인데 유독 제가 11월 성적이 좀 많이 좋다라고 형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 방송국에서 11월로 날짜 맞춰놓고 그냥 3년간 데이터 쭉 보시면 돼요. 적중 내역 쭉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년째 역시나 증명하고 있죠. 11월 1일 첫 데이트부터 적중으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오늘 해외 축구까지 10배당 계속해서 적중해주고 있습니다. 1일부터 7일까지 지금 적중해놓은 박스만 지금 정말 많고요. 그리고 주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 하루 끊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올킬부터 몰빵 싹쓸이까지 4연승 만들어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금액업 구간이죠. 11월에 제가 유독 금액을 올려간 그야말로 프로토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금액업 구간은 금액업 승부 전부 100% 적중입니다. 4연승이고요.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NBA가 강승부입니다. 그래서 승부 좋아하시거나 또는 금액 올려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또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형들아 10배당짜리는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 대놓고 형들한테 까드렸던 이 조합이었거든요. 아마 적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잘 드신 분들은 또 오늘 채팅 하나씩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봅시다. 워싱턴과 댈러스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톡 주신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NBA 형님. 요거 제가 한 경기 요거 댈러스 경기 끝난 다음에 바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워싱턴이랑 댈러스 경기고요. 댈러스가 홈 경기입니다. 그리고 형들 앤서니 데이비스의 복귀가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내일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최근에 정말 몸이 어디가 부상이 심해서 안 나왔던 게 아니라 본인 개인 컨디션 회복차. 그러니까 갈매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날도 갈매기가 그나마 댈러스에서는 스코어링 자원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해주긴 했었어도 그래도 갈매기가 시즌 초반부터 뭔가 이제 컨디션에 있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갈매기가 한 번쯤은 쉬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분석 BJ라고 이제 얘기하면 안 되지. 분석 스트리머들 같은 경우에도 연패가 길어진다라거나 안 좋으면은 이렇게 한번 쉬어갈 수도 있는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갈매기가 그냥 그런 부분에서 좀 쉬어갔다. 얘가 어디가 아프거나 한 게 형들 절대 아닙니다. 얘 충분히 오늘 경기 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경기
클리블랜드한테 개박살이 났어요. 클리블랜드가 사실 원정 경기에서 화력이 좋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50실점이라는 상당히 좀 큰 실점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워싱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프리뷰할 때도 클마업을 잡아드렸지만 지금의 워싱턴은 공격은 공격대로 안 되면서 수비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 너무나 커지고 있어. 원래 워싱턴이 이번 시즌 첫 그 스타팅, 그러니까 개막할 때 얘들이 갖고 있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좋은 수비와 밸런스였거든요. 근데 최근엔 보시면은 이제 너무나도 다실점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맥컬럼의 위치가 좀 많이 애매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나, 자 일단 이렇게 봅니다. 댈러스도 오늘 백투백 원정 경기인데, 댈러스의 오늘 멤피스 원정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그러니까 굳이 가자면 멤피스 승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죠. 쿠퍼 플래그를 2번에 쓰게 되면서 댈러스가 과연 어떤 도대체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쿠퍼 플래그를 도대체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에 놓고 쓸까? 오늘 제가 이 경기를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빵점입니다. 빵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쿠퍼 플래그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도 얘는 2번에서 제가 슈팅 가드로 뛸 만한 자원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좋은 수비값으로 1번 구간에서 리딩을 하던지, 아니면 3번에 아예 디펜스 벨트를 만들어 놓고 외곽에서 아예 그냥 단단하게 외곽 수비 라인을 만들어 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쿠퍼 플래그를 2번에 쓰면서 오히려 3점, 그러니까 효율적인 3점 슈팅 개념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왜냐면 지금 그 스코어링 자원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근데 쿠퍼 플래그가 직전 경기, 어제 경기였죠. 멤피스전에서 3점 성공률 25%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2번으로 쓰면 안 돼요.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 쿠퍼 플래그 내일 갈매기 나오면 다시 1번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댈러스도 좀 어수선한 상황에다가 제일 큰 문제가 득점 자원이 아예 없어. 스코어링 자원이 아예 안 됩니다. 거기서는 차라리 워싱턴이 낫다라는 평가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건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이게 아마 갈매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출전을 할 것 같아요. 출전을 하게 되면은 워싱턴 쪽에다가 아마 이거 그 플러스 핸디캡 배당을 더 줄 거거든요. 지금 4.5인가 3.5 정도 플러스 핸디캡을 지어줬는데, 내일 아침에 갈매기가 출전하면 6.5까지 아마 제 예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프랜승을 물고 가시면 됩니다. 언더만 이거 언더봐야 돼요. 이게 양쪽 다 점수가 많이 날 만한 그런 사이즈의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댈러스가 백투백 원정이기 때문에 이건 언더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필라델피아랑 토론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1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랑 토론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아마 가장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랑 토론토 경기인데, 자 일단은 양쪽 다 오늘 풀 라인업으로 경기를 띱니다.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애틀랜타 원정 경기에서 또 한 번의 역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개막전에서 애틀랜타 원정 경기 역배 만들고, 또 다시 한번 2번 연속 애틀랜타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만들어냈는데, 사실 애틀랜타가 잘했어요. 1쿼터부터 3쿼터까지 계속해서 리드하는 경기를 했으니까 애틀랜타가 충분히 훌륭한 경기를 했는데, 애틀랜타의 지금 가장 큰 문제, 득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틀랜타는 이번 시즌 애초에 1번부터 5번까지를 죄다 공격 자원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수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공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라인업을 만들어 놨지만, 다만 오늘 경기를 보시면은 100득점도 하지 못하는 모습. 애틀랜타의 이번 시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토론토 경기가 최근에 오버가 잘 안 나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토론토가 지금 4연승인가요? 연승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토론토를 제가 이번 시즌 동부 프리뷰 드릴 때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어제 애틀랜타랑 경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론토가 지금 이번 시즌에 좀 다크호스로 분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라인업이 좋아요. 2번부터 4번까지가 올 스코어링 자원에다가 퍼들 포스 장악 능력 좋죠. 외곽에서 퀵클리 볼 잘 만지죠. 전체적으로 토론토의 라인업은 웬만한 팀들이랑 붙어서도 경쟁력이 있는 라인업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토론토가 지금 수비가 최근에 보면은 딱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근데 이게 수비가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토 감독의 라이코비치 감독은 빠른 템포 속에서 트랜지션 게임을 즐기는 감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턴오버도 많고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늘 지적받아왔던 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토론토에 대해서 불안감을 말씀드렸던 게, 토론토가 늘 그랬어. 매 시즌마다 원정 경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토론토는 원정 연전 또는 원정 백투백 이런 경기에서 정말 못합니다. 이게 득점 효율도 득점 효율인데 약간 우리 오늘 원정 유타 다들 보셨죠? 그 정도 급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토의 원정 백투백 경기는 엔간한 원정 약팀만큼 경기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팀이라서 저는 백투백 토론토라고 한다면 사실 손이 좀 안 간다. 특히나 오늘 맞붙는 팀이 홈 필라델피아에다가 조엘 엠비드가 나올 수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형들아 제 방송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형님 조엘 엠비드가 그 정도인가요? 제가 엠비드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도 있긴 한데 다들 형님 엠비드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한 근 2년간 엠비드의 사이즈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건 맞기는 하나 엠비드는 사실 한 경기를 본인의 힘으로 그냥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센터가 기본적으로 40득점까지 기대값이 있다라는 거는요. 엠비드가 건강하게 출전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 팀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선수는 3점까지 만지는 센터에다가 기본적으로 하드 스코링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요키치 이전의 엠비드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엠비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자원이고요. 특히나 제가 필라델피아를 이번 시즌 동부의 우승 후보로 잡아드렸던 이유는 이 맥시와 엠비드가 오늘 건강히 나올 수 있는 홈 경기 이런 구간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뭐 충분히 피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을 쉬었죠. 이틀 쉬고 홈 경기다. 맥시랑 엣지컴 우브레 다 나오고 조엘 엠비드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백투백의 토론토를 상대한다라고 한다면요. 토론토도 오늘 필라델피아가 당연히 달리면 홈 경기니까 같이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수비에 대한 문제점 늘어날 것이고 또 반대로 제가 좀 아까 의아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토론토가 지금 득점을 많이 못해요. 생각보다. 상대 팀이 어떻게 본다면은 저득점으로 인해서 자꾸 게임을 갖고 오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필라 승, 그 다음에 필라 마헨 승, 언더만 더 오바까지 한 번만 더 보긴 하는데 다만 뭐 주력으로 쓸 정도는 솔직히 아닌 것 같긴 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오바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라승 필라마인승 오바입니다. 근데 축구 맞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요거 축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요거 분석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분석 방송 키자마자 바로 이거 한 2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맞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잘 썼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톡 답변 드렸고 자 그다음은 애틀랜타와 레이커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틀랜타 홈 백투백 경기를 하게 되는데 와 심각해요. 저는 애틀랜타가 야 이렇게 되면 근데 애틀랜타가 지금 강점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 포르징기스를 애틀랜타가 이번 시즌 데리고 오면서 사실 기대했던 거는 이런 농구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틀랜타 머릿속에는 야 그래도 포르징기스란 자원을 데리고 왔으니 외곽에서 볼도 빵빵 돌려주고 센터로서 이제 스페이싱 농구도 하면서 다득점 경기 속에서 게임을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못해도 너무 못해. 포르징기스의 저는 움직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보스턴 시절에는 그렇게 포르징기스의 움직임이 필요했던 그런 전술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애틀랜타는 포르징기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얘가 볼을 굉장히 운반을 잘해줘야 그러니까 볼에 대한 그 어떤 흐름이 좀 상당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포르징기스의 움직임도 좋지 못할 뿐더러 지금 포르징기스도 포르징기스고 리자셀까지 두 명이 지금 못해도 너무 못해. 그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애틀랜타 지금 강점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다가 그래도 애틀랜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트레이 형 빠지죠. 식스맨 최고 식스맨입니다. 애틀랜타에 지금
루크 캐너드까지 빠져버리다 보니까 둘 다 스코어링 자원이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득점이 가능한 자원이 없어. 오늘처럼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애틀랜타가 100득점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오늘도 있어는 보인다. 그리고 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오스틴 리브스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외곽에서의 뭐 파괴력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야, 마커스 스마트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물론 이제 샌안토니오전에서 중간중간 보네드 플레이가 좀 있긴 했어도, 근데 원래 마커스 스마트가요, 좀 보네드 플레이가 종종 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마커스 스마트를 제가 3번에 쓰는 걸 처음 봤거든요. 보스턴 시절 때도 주루 할러데이 바로 밑에 2번에 쓰였잖아. 근데 마커스 스마트 3번 뛰는 걸 제가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얘가 오히려 수비에 집중하고 외곽에서 디펜스 벨트를 만들어낼 때 누가 이득을 많이 보냐면 얘입니다. 돈치치. 돈치치가 사실 수비 능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 친구가 해주고 있다 보니 생각보다 루카 돈치치의 득점 효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추가적으로 라라비아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이번 시즌 잘해주고 있기도 해서 오스틴 리브스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외곽 득점은 나쁘지가 않은 지금 레이커스다. 볼 잘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하치무라가 직전 경기 오랜만에 또 인생 경기 한번 해주기도 했고 게임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뭐 레이커스가 오늘 받은 배당의 축구명들 수상하기는 해요. 오늘 1.5배당 받았는데 뭐 제 NBA 최근에 한 몇 년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구간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레이커스 승입니다. 레이커스 승인데 그 레이커스가 원정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배당이 1.5배당이거든요. 1.5배당대 배당이 정말 위험합니다. 원정 경기 진짜 속 많이 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충분히 주력으로 써먹어 볼 만한 그런 재료들은 맞다라고 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커스 승리, 레이커스 마힌 승리에다가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아, 요쯤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 요즘 들어 또 슬슬 좀 발동 걸던데,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형들아,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제 이 분석을 참고해서 가는데 골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당연한 겁니다. 이 전체 데이터를 다 맞추지 못해요. 전체 데이터 다 맞출 것 같으면 승무패 2월 1등 했지 제가 그냥. 근데 이 데이터들은 많습니다. 경기들은 많지만 이런 식으로 주력으로 가져갈 만한 재료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후원하고 데이터 받아보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구간에서 제가 주력급으로, 그러니까 돈을 걸 만한 경기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좀 피 같은 우리 형님들의 돈을 사용을 하셔서 저한테 데이터를 받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요즘 시청률 잘 나오고 너무 감사드리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유료 데이터랑 전체 데이터의 어떤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 일단 주시면은 제가 안내는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송되는지 안내를 드릴 거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리블랜드랑 시카고 불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너무 잘합니다. 최근에 제가 2번 연속이죠. 첫 번째 경기는 제가 중강승부로 가져갔고요. 필라델피아랑 홈 경기. 어제 경기였습니다. 워싱턴과의 원정 경기도 제가 형들한테 이제 뭘 보라 그랬죠? 클마옵.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그러면서 2번 연속 클마옵 잡아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클리블랜드 여러분들, 갈란드, 미첼, 모블리, 알렌은요, 지난 시즌 이 4명이서 평균적으로 80득점을 매 경기마다 계속 넣어줬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애들이라는 거야. 미친 애들. 근데 이 애들이 초반에는 이제 다리우스 갈란드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 빅4가 형성이 못 됐죠. 중간중간 미첼도 뭐 빠지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갈란드, 미첼, 모블리, 알렌이 다시 한번 함께 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실제로 요즘 클리블랜드 왜 이렇게 잘해요? 딱 그 시점부터가 이 빅4가 함께 뛰었던 순간입니다. 홈 경기에서 필라델피아를 상대했을 그 시점부터 이 빅4는 그냥 미쳐 날뛰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난 시즌 초반엔 없었던 디헌터까지, 얘가 좋은 게 3&D, 그러니까 수비가 되는 자원이거든요. 나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마이너스 핸디캡도 잘해. 생각보다 외곽 구간에서 디헌터가 이끌어내는 수비 능력치가 나름 쏠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의 클리블랜드 형들 라인업은요, 완성형입니다. 이거는 저는 형들, 이 라인업은 클리블랜드가 이번 시즌 뭐 애킨슨 감독이 초반에 수비하려고 수비 자원들 뭐 론조 볼부터 막 데리고 왔다?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클리블랜드는 그냥 리그 하는 동안에는,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준비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비를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냥 지금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매 경기 130, 140 그냥 쏟아 부으면서
경기하면 돼요. 특히나 오늘 클리블랜드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득점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원정 백투백에 지금 시카고 불스이기 때문에 자, 구기 종목에서 백투백 경기 체력이 떨어진 경기들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개는 수비를 내려놓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죠. 조시기대 같은 경우가 직전 경기 조금 부진하면서 미러키전에서 우리의 오바, 그 정말 조금만 더 잘해줬어도 2골만 더 들어갔어도 우리가 오바를 먹을 수 있었던, 오늘 6배당짜리 주력을 깔끔하게 먹을, 너무 오늘 좋은 경기를 많이 가져갔잖아. 샌안토니오 프렌도 가져갔고 미네 마헨도 가져갔고. 근데 조시기디가 오늘 조금은 이제 아쉽긴 했어요. 그러면서 오바가 조금은 아쉽긴 했는데, 다만 이제 불스는 어쨌든 달리는 팀이고 전반적으로 조시기디가 오늘 또 활기를 칠 수 있는 빠른 템포의 게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오늘도 자, 한 번 또 외쳐봅니다. 클마옵입니다. 최근에 시카고 불스 원정 역배 미친 척하고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냐, 공식이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볼 수 있는데, 불스가 이번 시즌은 좀 이상합니다. 그죠?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고 지금 3번의 경기 동안 딱 한 번만 역배승을 거둬냈습니다. 나머지 2번은 둘 다 그냥 완전 마힌까지 내줘버렸죠. 프랜승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클리블랜드 승에다 마힌승 오바, 클마옵 한 번 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클리블랜드가 내일 아마 풀 라인업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마힌승까지 봐도 되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애미 그리고 포틀랜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이애미는 백투백입니다. 마이애미도 오늘 백투백 경기인데, 그래도 뭐 홈 백투백 경기죠. 야, 근데 여러분들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모든 경기들을 다 예측할 수도 없고 뭐 그러긴 하지만, 사실 오늘 마이애미 경기는요, 이게 언더가 나는 게 맞냐는 생각을 했어. 어제였나? 어제 제가 오늘 주간 방송하면서 소신 발언을 한번 했죠. 국내 경기, 어제 정관장이랑 SK 경기, 뭐 최근에 보면은 또 말 같지도 않게 오버나는 경기, 이런 거 진짜 전수조사 한번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실제로 공감하는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진짜 조사가 필요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런 경기 있잖아요. 어제 저는 진짜 제가 NBA를 그래도 전문적으로 4년간 형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NBA를 제가 본 지가 거의 한 11년 가까이가 되는데 1쿼터에 86득점 나고 언더 나는 경기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NBA를 제가 보기 시작한 이후로, 배팅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요, 1쿼터에 뭐 70점 이런 거 넣고 언더 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은근히 주작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거 형들 1쿼터에 83득점 넣고 언더내는 게임은 정말 제가 머리털 나고 배팅한 이후로 처음 봅니다.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경기가 직전 경기는 좀 나왔다라는 거. 뭐 결론적으로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는 사실 팀이 갖고 있는 밸런스는 달리는 게임을 많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라르손 나올 수 있죠.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노먼 파웰도 이제 나올 수가 있죠. 또 형들은 뱀 아데바요 나옵니다. 어제 경기는 이제 컨디션 관리 차로 쉬어갔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뱀 아데바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 아데바요 나올 수가 있지. 사실 오늘 또 아마 빡세게 게임을 할 것 같아요. 달릴 것도 없고 백투백 뭐 홈 경기긴 합니다만 홈 연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또 포틀랜드의 최근에 또 직전 오클라호마전,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데, 오클라호마의 8연승을 저지를 했죠. 포틀랜드가 홈 경기에서 역배를 띄워냈습니다. 오늘 제가 오클라호마 마힌 잡아드렸을 때도 한번 자랑하긴 했는데, 요거 제가 포틀랜드 역배 잡아드렸죠. 이제 오클라호마의 8연승을 끊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포틀랜드 제가 이번 시즌에 뭐라 그랬죠, 형들한테? 역배 가져가기 좋은 팀이다. 이미 개막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포틀랜드의 지금 사이즈, 밸런스가 좋아요. 뭐 주랄러데이가 외곽에 오게 되면서 사이먼스를 내보내고 주랄러데이 들어오면서 외곽에서의 안정감을 가져가면서도 포스트에서의 밸런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팀이고, 전반적으로 슈팅 자원들이 많은, 또 에너지 레벨이 높은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는 막판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힘이 좀 있어, 얘네들이. 왜냐면 전문 1번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리딩 가드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쉽사리 내어줄 경우도 많이 없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포틀랜드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포틀랜드가 유독 원정 경기에서는 애들 야투가 좀 많이 차갑게 식는 경우가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마이애미처럼 화력으로 스코어링으로 찍어 눌러버릴 수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원정 포틀랜드는 좀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직전 오클라호마 같은 이런 팀들처럼 뭐 그때도 오클라호마가 백투백 경기기도 했고 이런 애들처럼 오히려 뭔가 수비적으로 뭔가 전술적으로 조밀조밀한 팀을 상대로는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얘들도 밸런스 특히나 원정 경기에선 스코어 자원들이 좀 많이 부진하는 만큼 저는 이 경기 백투백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홈 연전이기 때문에 역배를 받은 마이애미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마이애미 역배승 그리고 프렌 승리 언더바 이거 기준점 생각해보면은 언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틀랜드가 좀 부진할 수도 있고 마이애미도 이제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이 그렇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형들 한 가지 알아주시면 좋은 게 제가 마이애미랑 4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은근 마이애미 경기를 이번 시즌 잘 못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거는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포틀랜드 가실 분들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우리 또 진민우님 또 응원풍 100개 또 너무 고맙습니다. 최근에 응원풍이 좀 잘 나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주간부터 아침 방송부터 계속 적중풍 나와주고 있는데 더 힘내서 제가 또 좋은 결과 계속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샌 안토니오와 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자,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디에런 팍스가 드디어 오늘 복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아웃더인데 형들 나옵니다. 내일 팍스의 복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캐슬 제발 벤치로 내리거나 얘를 슈터로 써라. 드디어 캐슬을 슈터로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샌 안토니오 경기는 형들한테 계속 프리뷰를 해드렸고 이제 뭐 좋게 프리뷰를 해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들 형들 아시죠? 휴스턴 오늘 구매율 바싹 몰릴 때 왜냐면 샌 안토니오가 2연패였으니까 휴스턴 승으로 구매율 바싹 몰릴 때 나 홀로 샌안 역배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샌 안토니오가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캐슬, 바셀, 해리스 반 제가 형들아 해리스 반즈 자꾸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해리스 반즈가 존나 국밥이다. 왜? 이 정도 어떻게 보면 베테랑 되는 자원이 매 경기마다 3번 구간에서 허리 라인에서 두 자릿수 득점씩 계속 꽂아주고 있다는 거는 이만큼 든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리스 반지의 어떤 안정감들, 웬반야마의 폭발력들, 지금 캐번 로니가 캐번 로니는 사실 뭐 가로 수비가 좋은 선수니까 캐번 로니가 잡아내기에는 웬반야마의 높이가 너무 높기도 합니다. 생구는 웬반야마 제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샌 안토니오가 오늘 경기도 역시나 포스트에서 밀어버릴 수 있는 경기에다가 계속 말씀드렸던 저는 캐슬이 1번이 안 어울린다고 계속 평가를 해드렸잖아요. 얘가 물론 좋은 선수기는 해요. 제가 캐슬이랑 데빈 바스를 이번 시즌 높게 평가했으니까. 근데 캐슬은 아직까지는 경험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클러치 타임이나 또는 경기의 분위기를 확 가져와야 될 때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어. 클러치에서 좀 약해요. 근데 디에런 팍스는 세크라멘토 시절 때부터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클러치의 남자입니다. 세크라멘토의 그 4쿼터는 팍스 타임이 있을 정도로 막판 5분 클러치 타임의 팍스는 그야말로 괴물이 돼버리죠. 그만큼 클러치 타임을 장악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전문 외곽 가드라고 한다면 저는 샌안토니오 이 정도 라인업이죠. 저는 완성형이라고 봅니다. 여기다가 벤치 라인에 소찬도 있어. 거기다 샴페그니도 있어. 또 홈 백투백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애들이 젊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도 떨어질 가능성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스코어링 자원이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득점을 할 수 있는 이제 자이언 오늘 또 빠집니다. 허브 존스라는 어떻게 보면 스몰 자원 밑으로 내려버렸고요. 얘가 그 스몰 포워드 아니면 슈팅 가드입니다. 얘를 4번으로 내려버렸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조던 폴도 빠집니다. 그래도 외곽에서 머리는 나쁘지만 득점이 가능한 스코어링 자원이 오늘 둘 다 빠진다. 또 여기다 원정 연기다. 뉴올리언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세난승, 마헨승, 언더바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들 그 최근에 보면은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덴버 마인이나 그것도 두 자리였죠. 미네 두 자리 마인이나 뭐 오클 두 자리 마인이나 뭐 클블 두 자리 마인이나 두 자리 마인을 제가 정말 잘 잡아드리거든요. 대부분 오늘 그것도 다 고배당 주력으로 쓰기도 했고 뭐 또는 주력 재료로 쓰기도 했고 그 이유가 이번 시즌에 형들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마헨 매물이 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즌 초반에는 NBA 매년 시즌 초반마다 그 이제 분위기를 좀 봐야 되거든. 이번 시즌은 마헨 매물이 많이 나오냐,
또는 뭐 득점이 많이 나오는 시즌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유독 제가 느끼기에 이번 시즌은 이상하리만큼 두 자릿수 마이너스 핸디캡을 받고 두 자릿수 마헨을 내는 팀들이 정말 많아졌어. 그러니까 그만큼 마헨 매물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어쨌든 베팅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베팅하기는 편하긴 할 겁니다. 어쨌든 세난승 마헨승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덴버랑 그리고 인디애나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이 진짜 많이 나오긴 하죠. 오늘 진짜 시카고 너무 아깝다. 시카고 제가 가져왔으면 오늘 샌안토니오 프랜승 이게 형들 샌안토니오 프랜승은 이제 누구나 잘 볼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조합 가져왔으면 형들한테 진짜 자랑 오늘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 자, 그다음은 덴버랑 인디애나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덴버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제가 형들한테 좀 극단적으로 평가를 해드렸어요. 잠깐 벤턴 후원하셨습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형님, 바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벤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랍니다. 제가 형들아 은근히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제가 제 고정 팬들이 좀 많거든요. 저를 정말 좋아하는 팬들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저를 좀 싫어하는 팬들도 많아. 왜 그러냐면 제 분석 스타일이 좀 극단적이라 그래. 정말 좋은 경기는 되게 좋게 평가를 해드리는데 그게 그대로 결과가 나와주면은 정말 저를 이제 좀 따르시는 분들이 많아져. 반대로 제가 정말 저는 막 긴가민가 애매하게 분석을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제 경기 덴버 경기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드렸거든요. 이거는 때려 죽여도 덴버가 질 수 없는 경기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덴버를 상대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포스트에서도 아무것도 못한다. 백코트에서 컬이 없기 때문에 밀린다. 홈 덴버를 상대로 원정 골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때려 죽여도 덴버가 질 경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평가를 해드렸고 어제 덴버가 골스를 그냥 학살해버렸습니다. 거의 뭐 한 20점 차 넘게 그냥 박살내버렸는데 어제도 덴버가 기록했던 홈 득점 바로 129점입니다. 와, 덴버는 최근에 그 3년간 예전에 포스트 말론인가? 말론 감독이 이끌던 그 시절 때부터도 그랬지만 홈 경기는 기똥차게 합니다. 진짜 어떤 팀을 만나든 일단 120, 130 득점은 꽂아버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게 덴버의 홈 경기다. 물론 이것도 오늘 덴버가 홈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덴버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거든요. 이제는 옛날 그 덴버 아니야. 그러니까 선수들의 대부분 좀 나이값이 조금 마이클 말론, 포스트 말론은 그 가수죠. 마이클 말론이다. 자,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덴버라는 팀 자체는 백투백 경기가 살짝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오늘 상대팀이 인디애나야. 인디애나는 제가 이번 시즌 팀 망했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시즌 1승 7패인데 유일하게 형들 그 1승 이거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로 역배 때려냈던 거 제가 그때 형들 피해드렸던 경기였죠. 그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인디애나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홈 경기예요. 그때 홈 경기에서 골스 잡아냈거든. 또 원정 골스처럼 원정 약팀을 상대로 잡아냈던 승리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인디애나가요 0승 8패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인디애나의 강점은 빠른 템포 속에서 많은 다득점을 해야 되는 전술을 갖고 있다는 건데 반대로 단점은 그 전술을 이행할 만한 선수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파스칼 시아캄이 포스트에서 해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만나는 팀이 포스트 최강팀 요키치와 에런 고든을 데리고 있는 덴버입니다. 시아캄이 경쟁력을 뛰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뭐 셰퍼드 그리고 뭐 네스미스 아예 안 됩니다. 아론 네스미스는 얘가 옛날에 마이애미 있을 때 3번에서 수비할 때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지 얘가 외곽에 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얘도 생각보다 전문 가드가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인디애나가 오늘 100득점을 넘기기는 할 건데 덴버가 뭐 오늘도 120, 130 꽂아버리면 인디애나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다. 이 경기는 덴버 승에다가 뭐 마인승까지 오늘도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언더 오바는 제가 볼 때 이거 오바 보고 싶긴 한데 덴버 때문에 인디애나 때문에 언더 날 것 같아. 인디가 원정 경기를 너무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덴버 승 덴버 마인승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클리퍼스랑 피닉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 아마 제목에는
해외 축구를 거기 넣어서 보내드릴 건데 해외 축구 분석이 없는데 넣어드린 이유는 제 오늘 유료 데이터에 해외 축구가 데이터로 발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해외 축구 궁금하신 분들은 또 데이터 신청해 주시면 해외 축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클리퍼스랑 피닉스 경기 오늘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흐름들을 좀 상당히 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얘들 오늘 형들 그 홈이랑 원정 바꿔서 경기하는 거 아시죠? 자, 직전 피닉스가 홈 경기에서 클리퍼스를 상대로 오랜만에 좀 낭낭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그때 그 프리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형들아, 지금 혹시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뭘 자꾸 이 팀이 이겼다고 판단했다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그 유튜브 영상 다 남아있거든요. 직전 피닉스 경기 찾아서 그냥 영상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아예 거기 증거 자료가 다 남아있어요. 제가 피닉스 이거 직전 경기 지면 주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런 그린이 돌아왔고 데빈 부커가 있으면서 제임스 하든과 브래들리 빌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가 다 빠진 상황이 클리퍼스라고 한다면 이거는 피닉스가 받은 직전 1.54 배당 너무 잘 받은 거다. 1.2나 1.3 받았어야 이거는 피닉스 정배라고 할 수 있는 경기다. 이거는 피닉스가 지면 주작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해드렸죠. 그만큼 피닉스의 강점은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이 제일런 그린과 데빈 부커의 합산의 이 많은 외곽의 스코어링들, 그리고 클리퍼스가 그나마 피닉스를 상대로 좋았던 제임스 하든과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가 빠졌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게 굉장히 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제임스 하든과 브래들리 빌이 나와주면서 외곽에서의 그래도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기는 하나, 그리고 오늘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클리퍼스가 나름 홈 경기에서 좀 달리는 게 좀 있어. 희한해. 얘들은 수비를 잘하는 팀이 유독 홈 경기는 달리는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피닉스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는 경기입니다. 물론 홈 경기에서 이미 피닉스가 클리퍼스를 잡고 바로 홈과 원정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구간 바로 딱 보자마자 아실 겁니다. 바로 나눠먹기라는 게 있죠. 나눠먹기라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직전 경기 때 홈과 원정이었던 팀이 홈과 원정을 바꿔서 경기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백투백일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 경기 때 정배팀이 이겼을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두 갖췄을 때 나눠먹기라고 부르는 게 정석이긴 한데, 물론 이제 피닉스가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정배받고 이겼고 백투백은 아니지만 홈과 원정을 바꿨기 때문에 나눠먹기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는 피닉스 역배는 못 봅니다. 이게 오늘 피닉스 역배를 받긴 했죠. 그리고 제임스 하든이 피닉스를 상대로 이번 시즌 초반 경기 때 너무 잘하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하든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역배는 못 보고요. 다만 이거 피닉스가 역배를 받으면서 플러스 핸디캡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프랜승은 저는 접근해도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요 경기 피닉스 프랜승 보면서 오바 볼게요. 아마 달릴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리고 클리퍼스 승리. 나눠먹기 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써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요까지 해드리고요.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도 오늘 EPL과 EFL 또 준비해서 형들한테 데이터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데이터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또 유튜브 형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유튜브 댓글창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요까지 형들 분석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들 잘 잡아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잘 맞추고 싶기는 하나, 그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력으로 가져갈 경기들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